안녕하세요. 엑셀 크리에이터 덕수입니다. 네, 오늘은 리본 메뉴에서 5번째에 있는 데이터 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에 조금 제가 여러 번 편집을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도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말도 조금 하는 것 같아서, 네, 주저리 그러는 것보다 바로 데이터 탭에 있는 내용을 알차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 수업의 특징은 실무에 꼭 알아야 될 스킬이다 보니까 데이터 탭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 총 현재 3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3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먼저 데이터 탭 가운데 보시면 제가 확대를 한번 할게요. 가운데 보시면 자, 이렇게 가운데를 보시면 네, 필터라고 하는 기능 보이시죠? 요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말 그대로 필터라는 기능은 이제 뭐 데이터를 어떤 소팅할 때 써주시는 기능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필터 적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통계 자료에서 보통 우리가 흔히 이런 분류값들,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제일 상단에 분류값들이 보이죠. 이 분류값들을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해서 쭉 잡아준 상태로 필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단축키는 아래에 보이시다시피 컨트롤 시프트 L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L 누르셔도 되고 필터라는 기능을 이렇게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분류값에 이렇게 아래쪽에 역삼각형들이 생겼죠. 맞나요? 이게 이제 필터 기능이 적용이 된 건데 필터 사용 방법을 바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필터 분류값 내에서 하나 선택해 주신 후에 역삼각형을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창이 하나 뜰 텐데 이것도 확대를 좀 할게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거든요.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뜰 텐데, 자, 창에서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색 기준 정렬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마우스 오버에 보시면 오른쪽에 핑크 색깔이 바로 뜨는 거 확인되시죠? 핑크 색깔 바로 뜨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상태에서 핑크 색깔을 제가 클릭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는 네, 이런 데이터였어요. 근데 필터를 제가 적용을 하니까 핑크 색깔들이 위로 모였죠. 맞나요? 자, 다시 한번 필터를 선택해 주신 후에 5번째 보시면요, 이번에는 색 기준 필터라는 게 있어요. 또 오른쪽에 핑크 색깔이 보이죠. 또 제가 핑크색을 클릭해 봤더니 이번에는 핑크색만 남네요. 자, 필터는요, 딱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필터 끝에 나오는 정렬이란 단어하고 필터 끝에 나오는 이제 필터란 단어, 이 2개의 차이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렬은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한 것들을 먼저 위로 모이게 하는 기능이고요. 필터는 내가 선택한 것들만 보여지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위에 3개는 정렬이라는 단어로 끝이 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래쪽에는 필터라는 단어로 끝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구분선 자세히 보시면 점선이 하나 있거든요. 요 구분선을 기준으로 정렬과 필터 기능이 나눠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개의 단어 차이점만 기억해 주시면 정말 필터의 정말 한 7, 80%는 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필터 해제를 누르면 말 그대로 다시 표가 원상복구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사실 제가 요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도 보통 이제 많이 쓰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 탭에서 설명드리기보다는 다른 거 할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빠른 채우기도요, 요 텍스트 나누기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텍스트 함수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2개는 스킵을 하고 먼저 다른 거 2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중복된 항목 제거. 자, 이번에는 혹은 이런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다 쭉 잡아볼게요. 지기에 제가 데이터를 한번 다 잡아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요거를 복사해서 제가 오른쪽에다가 그냥 붙여 넣어 볼게요. 자, 붙여 넣은 상태로 다시 이동을 해서 중복된 항목 제거, 셀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누르면요,
이렇게 바로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창이 뜰 겁니다. 맞나요? 자,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까지 계속 연속해서 저희가 눌러볼게요. 자, 누르니까 14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됐고 5개의 고유한 값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나오죠. 맞나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자, 현재 보시면 데이터가 5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래는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말 그대로 중복된 값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씩만 남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우리가 이런 왼쪽에 있는 자료를 보통 뭐 다운받은 통계 자료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죠. 자, 그랬을 때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야, 이번에는 너가 지기를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해 와줘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현재는 데이터가 얼마 없어서 내가 눈으로도 금방 찾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500개, 1000개 그 이상이었을 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럴 때는 지기가 몇 개 있는지 혹은 뭐가 있는지 찾는 것부터 이럴 겁니다. 자, 그럴 때 500개, 1000개 그 이상의 데이터를 다 잡아주신 후에 오른쪽에 이동하시고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해주시면 몇 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마 1초 만에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중복된 항목 제거도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데이터 분석할 때, 데이터 시작할 때, 데이터 정리할 때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탭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이 뭐냐면 셀에 입력할 수 있는 값을 제한하는 기능이에요. 셀에 입력할 수 있는 값을 제한하는 기능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금 제가 있는 파일의 데이터를 보시면요. 지역에 부산, 서울, 유럽, 미주, 대구 이렇게 5개만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자, 현재는 뭐 여기에다가 인천 혹은 방금 오타난 것처럼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도 현재는 입력이 되지만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여기다가 세팅을 쭉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했던 부산, 서울, 유럽, 미주, 대구 요거 5개 말고는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먼저 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제한하고 싶은 입력 값들을 다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부산, 서울, 인천, 미주, 그 다음에 대구죠. 다 적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제한하고 싶은 셀을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선택을 하면 데이터 유효성 창이라는 게 뜰 겁니다. 이렇게. 자, 거기서 모든 값 클릭해 주신 다음에 글씨 아래쪽에 목록 버튼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 아래쪽에 이제 원본이 제한하고 싶은 입력 값을 얘기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다가 사실 부산, 인천 이렇게 콤마 찍으면서 입력을 해도 되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오른쪽에 범위 선택하는 버튼 클릭해 주신 후에 범위 잡아주시고 엔터 확인 버튼까지 연속해서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자, 근데 현재는 지금 제가 셀들을 선택을 한 걸 보니까 다 옆에 콤보 박스가 생긴 거 확인되시죠? 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옆에 콤보 박스를 클릭해 보면 5개가 보이죠? 맞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아까처럼 다시 뭐 광주 이런 거 입력을 해보면 입력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아마 보통 흔히 파일에 대해서는요, OX, Yes or No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 굉장히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간단한 기능이었죠. 저는 이제 뭐 오타 방지할 때 써도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같은 부산인데 부사라고 입력이 되면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세팅해 놓으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정말 5개 이외에는 아무것도 입력을 하면 안 되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데이터 탭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능, 실무에서 꼭 알아야 될 기능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나머지 뭐 통합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부분막 그룹 해제 이런 것도 아시면 좋은데 요거는 사실 제가 마찬가지로 아까 텍스트 나누기, 빠른 채우기처럼 다른 거 설명드릴 때 같이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사실은 아닌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도 데이터 탭에 대한 설명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또 부족했지만 시청해주신 유튜버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채널 덕수 이름을 확정을 했거든요. 구독과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